뭔가 왜 바뀐 거 같지? 여기 구조 바뀌었어요? 아닌가? 저 여기 직원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뭔가 바뀌었는데? 너무 오래. 여기 약간 이 벽 쪽에 그쵸? 나무가 조금 바뀐 느낌이 맞아, 있어요. 뭔가 바뀐 거 같아. 이따가 물어봐야겠다. 나무가 조금 약간 마루장판처럼 됐는데 어쨌든 올해 하여튼 오늘이 또 공식적으로 마지막 GV거든요. 저희가 1일에 개봉해서 GV가 총 오늘까지 3회인데 또 이렇게 마지막 GV를 아트나인에서 진명현 대표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녹야가 베를린에서 상영이 되고 부산에서도 상영이 되고 그때까지는 또 공동 주인공이신 판빙민 배우님과 함께 프로모션을 하셨는데 모두 돌아가신 후에 한국 개봉을 맞아서 홀로 3회의 GV와 여러 차례 라디오를 소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행사가 제가 봤을 때는 또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행사 영상을 보게 되실 판빙민 보실 것 배우님 같은데. 보실 수 있어요. 편지까지 쓰신 분인데 뭐라고 한마디 마지막 행사인데 좀 남겨주시죠. 네, 근데 사실 진짜 뭐냐면 그냥 뭐 저 사실 혼자 또 괜찮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동료들이 곁에 있으면 힘이 되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못할 것 같은 대답들 이렇게 토스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인 게 사실 좀 그렇네요. 요새 진짜 들어오기 전에 막 들었는데 오늘 1만 관객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주일 만에 1만 관객을 돌파한 녹야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요새는 정말 관객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할 소임을 다 했다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주영 배우님 팬분들도 이렇게 개봉관에서 주영 배우님 GV로 만나는 거 되게 오랜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범아시아적인 활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화제에서는 많이 뵐 수 있었지만 또 개봉관에서 이렇게 좀 약간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오래간만일 거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녹야를 2번을 보고 왔는데 오늘 행사하기 전에 다시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보셔가지고 아직 영화의 잔상들이 좀 남아 계시겠지만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지 이 영화 되게 크리스마스 영화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좀 겉옷 따뜻한 걸 입으시니까는 더 뭔가 이 극도로 반복되는 초록색과 사실 유연이 낭자하지만 그 빨간색이 희묘하게 이거 왜 크리스마스 영화 같지? 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막 크리스마스 징글벨 맞아요. 노래도 나오고 트리도 크리스마스 계속 트리도 나오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처음 봤을 땐 되게 쓸쓸했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걸 루돌프랑 같이 좋은 데로 가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시즈널해졌을 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을 때 보시면은 좀 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상영관이 없지 않을까요? 이제 또 집에서 또 소장해서 보시게 되죠. 그쵸. 그때 되면 또 벌써 소장 가능한 그 OTT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작품 저는 이상하게도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나는 왠지 연말이 되면 이 영화가 좀 생각이 날 것 같다 였었어요. 지금 한참이 지났잖아요. 촬영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영화제 소개가 되고 나서 개봉까지 하고 나서 주영 배우님한테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일 텐데 오늘 이 GV 자리에서 생각하는 녹야는 어떤 작품이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에 개봉을 해서 사실 프로모션을 일주일 한다는 거는 진짜 짧은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녹야라는 작품이 저에게 주는 의미와 그거에 더해서 이제 관객분들을 이렇게 또 가까운 거리에서 뵙는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니까 그냥 진짜 감사하다. 지금 사실 녹야 말고도 뭐 개봉작들이 11월 1일에 마침 개봉작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영화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녹야를 보러 오신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고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관객들이 소중하다. 저는 뭐 이번에 녹야 프로모션 하면서도 맨날 그 아침 오전이 되면은 관객 수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요새 추이는 이렇구나. 와, 진짜 1만 관객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씁쓸할 때도 있었는데 관객분들, 이 녹야를 보러 오신 관객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고 그랬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감독과 제작자의 입장까지도 같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뭐 이 영화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저는 뭐 사실 이 영화가 뭐 지분이 떨어지진 않죠. 뭐 만 명이 들든 10만 명이 들든 사실 저는 뭐 러닝 개런티도 아니고 그냥 사실 뭐 기분이 좋은 거죠. 당연히 관객들이 많이 영화를 봐준다는 게 기분은 좋지만 사실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정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관객이 와서 스크린을 볼 수 있는 매체라는 것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나 싶어요. 네, 아마도 이 영화 만드신 분들 그리고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했던 판빙민 배우님도 한국에서 열심히 녹야를 알리고 계신 이주영 배우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신 얘기일 테지만 판빙민 배우님이 편지를 쓰셔서 또 이렇게 섭외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SNS 상에 뜬 편지를 읽어봤는데 그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던 영화가 춘몽이라는 작품이었고 네. 제가 이주영 배우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된 것도 맞아요. 춘몽이라는 맞아요. 작품이었어가지고 남한테 쓴 편지를 읽으면서 혼자 되게 설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춘몽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춘몽은 사실은 굉장히 시적인 영화고 그리고 시리스는 언니를 좋아하는 또 유주영 배우님이 나오는 영화기도 한데 그 이후에 판빙민 배우님 뵙고서 그 춘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나누신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편지로 끝난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근데 왜냐면 그 편지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쓰셨는데 내 추몽에 그래서 어떤 게 좋으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런 것도 봤고 왜냐면 근데 봤다고 말씀하신 작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놀라웠고 심지어 제가 그 런닝맨이라는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보셨고 나를 어떻게 알길래 그걸 이런 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서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사실 그래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보셨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신기하다 이랬었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월드스타시고 또 주영 배우한테도 한참 선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등장하자마자 둘이 바로 자석처럼 붙어버리는 영화긴 한데 실제로 두 배우님 처음 만났을 때 주영 배우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테이블 리딩을 저랑 언니랑 김명호 선배님이랑 셋이서만 했었거든요, 감독님이랑. 그래서 그때 리딩 시간이 이제 중국어 대본 한 번, 한국어 대본 한 번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꽤 오래 소요가 됐었는데 그때 언니를 처음 봤죠. 근데 막 저는 사실 당연히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선배고 내가 살면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딱 봤는데 그냥 보자마자 너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편하고 그냥 어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얼추 비슷한 것 같고 대화도 잘 통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감독님이랑 셋이서 이렇게 좋은 케미로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리딩 끝나고 언니가 근데 요새 다이어트를 하냐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음식을 엄청 많이 시키시더니
막 거기 테이블에 족발이랑 막 떡볶이랑 막 엄청 음식을 많이 푸짐하게 이렇게 시켜주셔가지고 맛있게 회식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도 주영 배우님은 언니라고 부르세요? 네. 오, 멋지다. 네. 모르겠어요. 제가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왜냐면 파밍 배우의 작품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찍은 작품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분들과 협업한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녹야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주 옆에 있는 사람처럼 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10년이 넘게 봐왔던 배우인데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아주 이색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빙빙 배우의 팬들도 녹야를 굉장히 소중한 작품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킨 데는 이 당돌한 초록머리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한번 돌려봤어요. 저는 분명히 어떤 순간에 이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서 다시 차근차근 봤는데 이름이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영 배우님도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서 약간의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감독님과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 나눠보신 적은 없으세요? 뭐냐면 이름이 있었던 거를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감독님이 삭제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이름을 없앤 거죠. 네, 원래는 제가 뭐 지난 GV에서도 이름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래는 지희라는 이름이 있었고 저는 현장에서 계속 지희였는데 이제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저는 진짜 소개할 때 보통 이제 첫 인사하면 뭐 어떤 역할 뭐 예를 들면 뭐 명연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은 초록머리 여자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민망해서 그냥 이주영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었어요. 그 삭제된 이유가 있다고 하시던가요, 감독님이? 조금 더 이렇게 신비스러움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명명되는 이름이 생겨버리면 그 이름에 대한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이름조차 없는 누군가 보기에는 저 인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나라고 느낄 법한 그런 좀 약간 신비스러움을 주고 싶지 않으셨나 싶어요. 저도 사실 정확한 감독님의 그걸 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보기에 따라서 완전하게 판타지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한 판타지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톤은 완전 리얼리즘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 초록머리 여자를 약간 요정이나 뭔가 이런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후반 직전까지 불가능하다가 마지막 장면 때문에 가능해지잖아요. 또 저는 정말 보다가 이 육성으로 개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둘이 나눴던 뭔가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직전에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에 불꽃을 보잖아요. 그 여기 초록머리 여자의 가슴팍에 있었던 그 불꽃도 약간 녹색 기운을 띠고 있는 불꽃 타투였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약간 판타지가 완성되는 느낌으로 들어서 저는 되게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봤었거든요. 뭐 개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개가 됐고 같이 있고 같이 달리고 같이 불꽃을 보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크레딧을 보면서 아 마지막에 캐롤송 나오면 진짜 좋았겠다 혼자 이러면서 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지막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봤을지도 되게 의견이 분분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제에서나 다른 데서 반응은 어땠었나요? 정말 이 영화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GV 하기 진짜 까다로운 영화다. 정말 관객 질문이 진짜 다채롭게 나올 수 있는 영화고 내가 감히 막 진짜 100%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할
어떤 그 감독님의 의도들을 그럴싸하게 계속 대답해주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이런 영화가 사실 뭐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농담이고요. 이런 영화니까 또 이렇게 GV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뭐 개가 됐다 이런 해석도 전 재밌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연기할 때는 이거는 완벽하게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이제 연출적인 거는 이 인물이 어떻게 아웃되고 이 인물이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는 이제 감독님이 만드는 거니까 저는 최대한 그냥 이 인물을 진짜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등장하자마자 땅에 발을 완전히 붙이고 있잖아요, 맨발로. 네. 그쵸. 그 장면은 안 추우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 사실상 추웠죠. 의상도 너무 추웠죠. 진샤는 외투를 입고 다니는데 우리 초록머리 여자는 보라색. 진짜 그거 알죠? 이 골덴 진짜 전혀 아무런 그러니까 목도리도 없어서 깃털 묶고 다니고 막. 그쵸. 보면서 그 깃털 두르기 얼마나 추웠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게 한국에서 언제 계절에 촬영을 했던 거예요? 한겨울에 찍었어요. 네. 2월에 찍었고 1월, 2월 이렇게 거쳐서 찍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진짜 추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안에 이렇게 골지티를 입어서 진짜로 뭐 예를 들면 핫팩이나 뭐 이런 히트텍 같은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 악물고 찍어야지 어떻게. 네.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이주영 배우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 머리 색깔이 바뀌면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대체 뭐 하길래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냐라고 그 당시에 궁금해하셨었어. 그러면서 약간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뭔가 클립들이나 아니면은 스틸들이 뜨면서부터 저거다 저거 이렇게 또 인구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모르게 하느라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셨겠네요. 네,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안에 진짜 철저한 작품이었어서 촬영할 때도 저희가 세트 촬영이 하나도 없고 다 로케이션 촬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인들에게 촬영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제작진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었고, 베를린 영화제,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전혀 어떤 뭐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뭐 기사로 소개되는 바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작품으로 딱 이렇게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서 굉장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암암리에 촬영을 진행했었죠. 그랬기에 저희가 약간 이렇게 선물같이 영화를 또 한국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오늘 그 아까 주영 배우님 조금 궁금해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되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오늘 GV 시간에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을 나눠주시는 세 분의 관객분에게 배우님들, 주연 배우님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세 분께 드린다고 하니까는 손을 들어서 세 분은 그 행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실 분,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잠깐 내렸다가 다시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게 낫겠죠? 지목을, 그쵸? 주영 배우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눈이 굉장히 작지만 매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 다 내리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못 봤어요? 어떡하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오셨다. 네, 네 분 남으셨습니다. 경기도보다 멀다. 네, 두 분 남으셨습니다. 두 분 가위바위보 할게요. 하나, 가위바위보. 네, 앞에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사는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저 부산에서. 이 GV 때문에요? 네. 보시려고?
네, 학교 수업 빠지고 왔습니다. 나쁜 사람이네. 아니죠. 학교 수업 하루 좀 빠질 수 있죠. 하루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너무너무 팬이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후회 없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 또 MC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또 끌려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인데 뭔가 약간 장르랑은 다르지만 따뜻하고 좋은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라 감상평 막 얘기해 네.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감동받았어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없으신 것 같은데? 영화 보면서 이건 정말 의문이다. 내가 이 의문을 품고 부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정말 강아지가 대신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근데 이 영화의 결로 봤을 때 강아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그냥 편리한 해석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뭔가 그리고 이 초록머리 여자가 계속해서 이 앞에서도 난 개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자신의 이 삶의 굴레를 끊어내고 싶은 그 욕망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이 어떤 연결성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언니가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메고 있는 목줄에 쇠 체인을 이렇게 빼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그 강아지한테 자유를 주는 듯한 이제 풀어주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도 비슷한 게 아니지 않나.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대답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처럼 두 번째 볼 때 작정하고서 판타지로 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슬픈 얘기여서 진샤가 초록머리 여자는 사라졌잖아요. 이 개를 보고서 약간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킨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 친구가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하얗고 큰 개랑 만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 둘의 아주 길지 않았던 시간 동안 남겨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걸어 모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 약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대입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났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엄청난 그리움이겠죠.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개가 됐다고 보시면 훨씬 사랑스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어떡하지? 초록색 옷 입었는데. 초록색 옷이요? 그럼 일어서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네, 저도 입었어요. 네. 벗으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카키색이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용기에 저희가 그러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초록색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초록색이에요. 네. 자꾸 경쟁 구도로 이렇게 저 괜찮아요. 제가 이겨서 뭘 하겠습니까, MC 아저씨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주영 배우님 굉장히 팬인데 이렇게 GV에서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초록머리 여자의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미용실에 계시던 그 남자분 있잖아요. 남자친구예요. 죄송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놓치기 쉬워요. 그 남자친구라는 것을. 네네. 네, 하지만 남자친구입니다. 네, 그 남자친구분께서 이제 수어로 이제 판빙빙 배우님한테 뭔가를 설명을 하시고 판빙빙 배우님이 이제 그 남자친구에게 뭐 그 여자애 어딨냐 그렇게 계속 묻는데 그 수어의 부분이 자막으로 안 나오다가 이제 뭐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하는 부분만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감독님께 여쭤봐야 영상 영상 통화? 근데 그 수어에 관한 거를
저는 이제 이 개봉하기 전에 베를린이랑 부산에서 영화들을 베를린에서 처음에 봤잖아요. 근데 수어 부분에 자막을 안 깔으셨길래 저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근데 감독님 개봉판에도 수어 부분 자막 안 까실 거냐. 근데 저는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많은 의문을 줄 수가 있다, 관객들에게. 좀 잘못하면은 불친절한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막이 있는 게 맞지 않나 처음엔 생각을 했다가 부산에서 봤는데 또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독님이 어떤 연출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수어 중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아픈 그 아둥의 어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용서라는 키워드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록머리 여자도 그렇고 김명호 선배님이 맡았던 그 진샤의 남편도 그렇고, 그 용서라는 것에 어떤 주안점을 계속 두는데, 그 아둥도 계속 그 수어의 내용 중에 용서를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진샤가 자신의 남편에게는 보이지 못했던 어떤 행동들을 뒤에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의 시인이지 않았나. 감독님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그거잖아요. 감히 누가 누굴 용서해가 수미상관처럼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주영 배우님 말씀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못했던 거를 상대방이었던 진샤와 초록머리 여자가 대신 해주는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복수의 수미상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둘을 좀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둘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용서란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바로 변하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감히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해 같은 것들이 목구멍까지 응축돼 있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독님이 일부러 번역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또 다른 어떡하지? 저 생일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연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주영 배우님한테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괜찮으시면 관객분 드려도 될까요? 필요 없으세요? 아니요. 근데 너무 제가 나중에 이거 맞을까봐 나가다가, 그래서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시 따로 챙겨드릴게요. 네, 진짜 부탁드려요. 네, 그럼 한 분 더 제가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일단 생일분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5시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쪽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팬인데 너무 떨려요. 뭐지? 저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서로에게 서로가 이제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그 오토바이 타는 장면에서 팔 벌리는 그런 장면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팔을 벌리고 있어서 이제 약간 떠나려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거는 이제 언니에게 영상 통화라고 어떻게 마음이 안 좋다. 혼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러니까 제가 1일에 GV, 전 지금은 약간 이제 3일차에 GV가 단련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1일에 저 이은성 기자님이랑 GV를 했는데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내가 말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저 질문자님을 만족시켜드려야겠다는 이 프레셔가 막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근데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팔을 오토바이에서 벌리고. 팔을 벌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대답하시죠. 두려워요 지금.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판빙빙 배우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언니를 빙의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사실 그 엔딩 장면이 저희가 수정고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진샤와 초록머리 여자가 어딘가로 함께 뭔가 도피함을 암시하는 어떤 결말도 있었고, 이 결말에 있어서 감독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 그 순간 진샤가 머리도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어떤 어떤 복수도 행하고 그 광활한 곳을 달리면서 글쎄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이 개가 된 초록머리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뭐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 나 그 자신, 진샤 자신에게 그게 사는 것이 됐든 죽는 것이 됐든 두려워하지 말고 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답이 되시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대답해 주셔도 다 대답이 될 거고 네.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진샤가 완전히 혼자가 된 순간이잖아요. 그쵸.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게 된 순간, 작은 계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약간 의존적인 상태였었잖아요. 초록머리 여자애한테도. 근데 모든 거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초록머리 여자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품 안에 있는 작은 개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 목소리 같기도 해요. 진샤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보이스오버처럼 들리는 관객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즉흥적인 게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계속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 영화를 되게 불균질하고, 그 부분들이 되게 이 영화를 흥미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영 배우님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하긴 하지만, 한국어, 중국어 뭐 이렇게 계속 되게 빠른 속도로 전환하면서 둘이 호흡을 맞추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막아뜨는 부분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 영화의 불균질한 것과 대비돼서 오히려 되게 균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배우의 테크닉적인 부분도 되게 잘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에서 합을 맞춘 데는 판 언니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셨습니까? 서로 많이 봐줬었죠. 많이 들어주고 많이 고쳐주고. 언니가 한국어 대사 해야 될 때는 제가 옆에서 액션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들어주고 계속 고쳐주고, 제가 중국어 대사를 할 때도 감독님과 언니가 많이 도와줬었고, 그 부분도 어떤 씬을 이제 제가 중국어 대사를 뵙고, 어떤 씬에 언니가 한국어 대사를 뵙고 중국어 대사를 뵙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제 대본 고치고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수정을 많이 했었어요. 뭐 리딩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초록머리 여자도 그렇고 진샤도 그렇고 자신의 내면적인 대사를 내뱉는 순간에는 자신의 제1언어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하에 중국어 대사를 한국어로 바꾼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랑 작업도 그렇고, 지금 한슈아이 감독님도 그렇고, 동아시아의 많은 감독님들과 몇 년 사이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영 배우님이 언어적으로 계속 배우고 그런 게 있으신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영어 공부를 요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영어야 요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중국어는 근데 제가 잠깐 해봤지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어를 할 때 이제 한자도 알아야 하고 그 밑바탕이 너무 필요한 언어라서 중국어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또 이번에 알게 됐죠. 언어도 언어지만 그 볼링장에서 기억하시죠? 그 볼링장 직원분이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심지어 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이 주영 배우 다 되는 얼굴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해외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으로 가장 많이 오해를 받으십니까? 대표님은요? 저는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보는 거? 글쎄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노스코리아에서 왔냐고 아 진짜로? 인종차별을 하신 적은 있는데 나쁜 사람이네. 잘 별로 기억이 없네요. 그런 게. 어쨌든 그래서 언젠가는 조영 배우님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의 영화에 갑자기 지금 녹야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 작품에서 더 확실하게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워낙 도전 정신이 또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새로운 거를 또 해보고 나서 알겠다고 생각하는 경험주의자로 저는 느끼고 있어서 네. 만약에 뭐 제 생각엔 근데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의 어떤 감독님이랑 해보고 싶으세요 작업을? 아주 멀리까지도 괜찮습니다. 이제 아시아 쪽을 좀 이렇게 섭렵했으니까 벗어나서 네. 할리우드 가고 싶죠. 네. 간다면 어떤 분과? 타란티노 감독님이 은퇴하셨나요? 은퇴를 하셨다고 하지만 또 은퇴를 계속 모르죠. 번복하고 계시죠. 번복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타란티노 감독님의 정말 마지막 작품에 어, 출연하고 싶네요.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으겠지만 그래도 한다면 어떤 역할을? 어떤 역할? 킬빌 같은 역할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타란티노 감독님과 찍는 어떤 멜로도 재밌을 것 같네요. 멜로를 안 찍으실 것 같지만.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최근에 뭐 어떤 좋은 기회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어떤 영화 촬영 시스템에 대해서 눈으로 되게 보고 느끼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한국과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것이 그 베이스는 다 비슷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고 뭔가 느껴지는 바가 되게 많았어서 이런 뭔가 그 기회적인 측면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 시스템을 내가 체감하고 이런 또 다름이 있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글로벌 작업 하지만 진짜 좀 뭔가 필수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이 배우도 그렇고 이거는 제작자들이나 감독님들도 다 비슷한 게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 자신의 이 캐파가 커질 것 같아요. 네. 그 한 번의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뭔가 한 위치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닫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뭔가 수용하고 도전하려는 그런 걸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녹야라는 작품을 선택하고 경험해낸 것이 또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기 연출작도 해외에서 찍을 구상도 해보셨어요? 제가 사실 구상이라기보다 어떻게 아직 그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있긴 있구나. 네,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뭔지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뭔가를 경험했다는 것이 뭐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굉장한 무슨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잖아요. 마블 차기 감독?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동시대 한국의 어떤 실상을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담아냈던 단편 영화를 연출하고 있던 감독님이시기도 하니까는 그 두 번째 연출작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봐 드렸고요. 뭔가가 좋은 게 큰 게 온다고 하니까는 그건 아니고 이제 적당한 거. 크리스마스 때 녹야 보시면서 소원 비시고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좋은 소식도 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요, 기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분을 할 텐데, 제가 이거 진짜 귀한 거 저도 받은 거거든요. 이제 저는 판빙빙 배우님 사인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귀한 것을 이주영 배우님을 보러 이 자리에 오신 노기아 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고, 좀 치사하긴 하지만 노기아 2번 이상 보신 분, 3번,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4번, 4번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하신 겁니까? 5번. 우와. 2분 계세요. 2분 가위가위보 할게요. 2분 지금 손 드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가위가위보 하겠습니다. 3분이에요? 3분 가위가위보 하겠습니다. 손 쭉 뻗으시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왜 이러시죠? 가위바위보. 제일 2번째 줄. 네, 5번 보신 거 맞으시죠? 네, 저의 귀한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하나 나중에 주세요. 주영 배우님 사인 있는 거. 예. 진짜- 저 없는데 어떻게든 수급해서 드릴게요. 감사해요. 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영화 5번이나 보신 감상 1회차 때, 2회차 때, 3회차 때, 4회차 때, 5회차 때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5번 봤더니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5번 보는 내내 풀리지 않았던 의문에 대해서 대신 초록머리 여자의 하나여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주영 언니 얼굴만 보여가지고 너무 강아지처럼 나오셔가지고 영화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세 번째 볼 때는 판빙빙 배우님 연기, 표정 이런 거를 봤었던 것 같고, 네 번째 볼 때는 조금 슬픈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별씬에서 바람 불고 할 때 되게 슬펐고, 다섯 번째는 오늘인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쥐어 짜시고 계신 거 아니, 같아요. 5번째가 제일 뭔가 밋밋한데요? 5번째는 리얼 주영을 바로 만난다니까 너무 떨려서 집중할 수 없었던. 친구 데리고 와서 아, 네. 혼자 왔었는데 친구 데리고 와서 또 감사받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네, 뭐 궁금한 점은 따로 없으시고요. 궁금한 점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동이 그 카드를 주잖아요. 그 진시한테. 그게 3,500만 원을 주는 뜻인지, 아니면 무슨 왜 카드를 왜 주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카드를 줘요? 네, 카드를 준 거지. 신용카드 비슷한 거죠. 네. 응. 카드를 언제 줬지? 막 이렇게 이러다가 줘요. 미용실에서 동 미용실에서 그 스프레이 막 하기 전에 카드를 줘요. 카드를 왜 줬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감독님한테 여쭤봐서 뭐 제가 뭐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알고 있었을까는 미스터리긴 해요.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아동한테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동 입장에서는 사실 줄 이유가 없죠. 그 4,500 그 돈 때문에 지금 이 다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쉽게 사실 4,500 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공갈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신 관객분 계세요?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의 장이 되는데 네. 그럼 저희 그 주영 배우님의 인스타 스토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노기아 Q&A 방 한번 열어주세요. 그 주영 배우님 새벽 한 1시 반쯤에 열리는 인세스 무물이 정말 꿀잼이잖아요. 노기아 방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을 소환해서. 네, 그리고 약간 비하인드 사진들도 좀 풀어주시고. 네, 비하인드 사진 얼마 전에 인스타에 엄청 많이 풀었는데. 또 풀어주세요. 무물로. 진짜 팔팔 턴거. 무물이 너무 재밌어요. 무물. 네. 무물이 너무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가끔 채택 때문에 되게 기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채택한 적 있는 거 같아요. 되게 기뻐요, 그럼. 맞아. 여러분들도 아마 기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 잘하는 소통왕 이주영님의 또 무물을 통해서 오늘 다 못 푼 얘기들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노기아는 2번 보고서 느낀 건데 해설이 필요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두 사람이 첫 장면부터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냥 자석처럼 둘이 붙는다는 걸 줄을 바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약간 예고된 것들이 있어요. 이 둘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감정이 시작이 되어 버렸고 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 두 사람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랑이 아닌 것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정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해서 캐낼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누가 어쨌네 저쨌네로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무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저는 두 번째 볼 때 진샤가 진짜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진샤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생각을 또 했었고 판빙빙 배우가 저렇게 메마른 얼굴로 저렇게 뭔가 해갈이 안 된 사람처럼 하는 연기도 되게 잘하는 진짜 훌륭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좀 놀랍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영 배우님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느끼시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정도 얇은 벽 하나 정도는 그냥 맨몸으로 부실 수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돌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에 노교화라는 영화에 되게 설득력을 많이 부여해주는 배우구나. 그래서 판빙빙 배우 이렇게 진심으로 캐스팅을 하고 싶어 했구나를 여러 장면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몸으로 깨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 볼 때 되게 좀 짜릿해요. 이 배우가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던지고 감정을 던져서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싶어서 어쨌든 경험주의자 유지영 배우가 할 수 있는 다음이 어딜지 되게 또 궁금해졌고 그리고 워낙 뭐랄까요 한 치 앞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배우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또 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주는구나 싶어서 주영 배우님 팬들 저도 마찬가지고 관객분들이 이제 다음 행보를 더 흥미진진하게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사실은 GV 일정은 오늘로 마지막이긴 하지만 녹야 상영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로운 사람들 모여서 녹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도 막 흘러서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지지를 계속 보내주셔서 좀 길게 상영관에서 이 영화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얼마 정도 쓸 수가 있나요?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선물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꼭 하고 돌아가고 싶다. 네. 앞자리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그 앞에 질문 때문에 그냥 그 질문 전에 그냥 답변 하나 먼저 하면 저는 카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경찰이 그 남편을 죽은 거를 수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샤가 그 남자들의 그 악의 판에 어쨌든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이고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이주혁 그 녹색 머리를 이제 넘긴 것처럼 이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거를 해야 되는 대가성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경찰도 그걸 무마시켜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줬던 거는 관세하는 그 통과하는 그 검색대에서 누군가 계속 이용을 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로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부산에 감독님이 있으셨을 때보다 없을 때 지구이가 진짜 더 많은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얘기를 해주신 것들 보면은 영화 자체 오밋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받으셨던 그 내용보다 바뀐 부분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진명현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연출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감독님의 무슨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그 오밋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있어서 그 관객들이 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면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색다른 질문. 앞에 해석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보면서 이제 캐치했던 부분은 지금 개봉판의 오프닝 씬은 사실 오프닝이 아니고요. 한 3씬 제 기억으로 3씬인가 4씬이에요. 네. 앞에 좀 그
여객항 앞에서 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초록머리 여자가 이제 검은 가방을 누군가에게 받고 그런 초록머리 여자와 진샤의 어떤 캐릭터 소개 플러스 첫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시나리오 상에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영화를 그래도 한 3번 내지 4번 본 것 같은데 지금의 오프닝이 좋아요. 그 보는데 그냥 굉장히 어떤 강렬한 첫 이 영화의 인상을 저 검색대라는 장소 안에서 확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관객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연출과 조금 더 친절한 연출이 있다면 저는 좀 더 친절한 쪽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말에 대해 풀어가는 방식을 감독님이 지금 선택하신 방식도 너무 좋지만 만약에 저라면 조금 더 친절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저는 배우로서 어떤 작품에 임하게 된다면 감독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독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배우로서는. 그래서 감독님의 이런 선택과 존중을 너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왜 그렇게 했겠구나, 왜 그렇게 하셨겠구나라고 이해를 더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이런 영화의 묘미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해석과 질문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가까이가 됐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GV 일정은 마지막이지만 상영은 계속되니까 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초록머리 여자는 우리 주영 배우님은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떤 것들도 그런 것을 좀 돌파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맨날 이렇게 마지막에 어려운 질문을 제가 꼭 들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드리블을 해나가듯 골대를 향해 갈 때 어떤 마음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많은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입장인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여러분 각자들과 너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살아가면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나의 선택들이나 뭐 진짜 단면적으로는 이 녹야라는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도 저한테는 두려움일 수 있고 두려움이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거랑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 게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냥 제 외형적인 것과 제 내면적인 거를 다 이렇게 써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제 역할을 제 소임을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도 계속해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새 느끼는 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닐 때도 너무 많고
그런 시간들을 저도 연기를 하면서 뭐 한 이제는 뭐 한 8년, 9년 뭐 이렇게 10년 이렇게 연기를 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는 동안 저도 나라는 사람 자체도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도 많이 바뀌는데 결국에 두려움을 타파해 나갔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을 때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저에게 어떤 선물 같은 순간으로 보답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주영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듣고 싶었던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주영 배우님을 좋은 배우이자 비슷하게 멋진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좀 옆에서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좀 남은 2달 동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녹야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 보기 위해서 와주신 관객들에게 끝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GV네요.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올해가 2달 남았잖아요. 이 녹야를 프로모션하는 기간 동안 저조차도 관객분들에게 남은 2달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선물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아트나인이라는 공간 지금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공간이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공간인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 관객이 너무 소중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화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진짜 엄청 결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그게 참 제 업인 것도 업이지만 그냥 저도 너무 평범한 한 명의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되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시대가 변해가는 어떤 과정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10,000명의 관객 중에 한 명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명윤 대표님한테도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마지막 GV 잘 축하 장식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네 돌아가시는 길 잘 돌아가시고 날씨가 춥잖아요.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또 언제 뵐지 모르니까 또 연말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말 잘 보내시고 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주영 배우님 보고 싶으면 크리스마스에 녹야 한번 또 보시면 네. 거기서 뛰어다닙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선물을 전해주실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서 앞쪽에서 네네네네.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시는 분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